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날짜로 해서 이제 임시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던 데이터 3법에 대한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자, 데이터 3법이 지금 실시간 뉴스 토픽의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누군가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네, 수혜를 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를 찾는 건데, 데이터 3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당연히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데이터 3법이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내어 세워진 게 데이터 3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3법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면은 중복 규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일단 중복 규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거죠. 내가 무슨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서도 받아야 되고 저기서도 받아야 되고 또 딴 데 가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 뭐예요? 그냥 특정 이제 관할 구서에 지정해 놓은 곳만 가면은 과거에는 세 군데에서 받아야 됐던 거를 이번에는 한 곳에서만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중복 규제를 없앤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관심 갖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 중복 규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겠다라는 건데,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데이터 수집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20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30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세대별 혹은 뭐 연령 성비별 해가지고 각각에 맞는 상품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쇼핑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에 뭐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검색했던 쇼핑 트렌드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빅데이터죠. 뭐 지역별로 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카드 사용 통계 살펴보면은 카드에서 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곳을 보니까 주점이네요. 그리고 서양식, 그리고 한식, 중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음식점을 차린다라고 했을 때 이 빅데이터를 봤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내가 카페를 차리기보다는 주점을 차리는 게 더 카드 사용량의 많은 부분 차지를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지금 봤더니 내가 서울에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지금 봤더니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봤더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어디로 나와요? 내려보니까 관철동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이 이제 청진동이고, 그 다음이 뭐 명륜사가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면은 가장 관심이 없는 종로 상가 쪽보다는 뭐 관철동에 차리면은 차려서 이제 이 검색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데이터라는 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를 이제 좀 제공을 했는데, 원래 이 데이터라는 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막혔던 부분이 뭐냐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거든요. 개인정보, 내가 뭐 김민혁이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연락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이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가 관련된 사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회사에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관련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개인정보에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길거리 나가서 성향 분석을 한다던가 설문조사를 받는다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소모를 막아주는 게 요번에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뭐 어떻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통계를 만들고 이걸 상품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관련 기업들 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오늘 이야기들 종목은 바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데이터 솔루션 마찬가지로 요번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요번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자, 이야기했듯이 일단 그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세 가지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인프라 사업, 데이터 수집과 저장 관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사업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제 통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예측, 이제 향후 성향이라던가 투자자들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행동을 최적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것들을 제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 데이터 수집 저장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 사업 쪽이 요번에 이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적으로 1단계가 인프라 사업이고,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그런 많은 빅데이터가 유입이 된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 예, 좀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선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요번에 급등이 나온 거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요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통 이제 시행 날짜가 일반적으로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3년, 그러니까 3개월로 알고 있어요. 3개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승인이 나고 나서 공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3개월 내지 아니면 뭐 1년이라던가 이제 이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나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링네트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엑셈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와가지고 이제 제 이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엑셈이라던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 3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들로 하여금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데이터 솔루션 을 일단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좋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이제 맡고 있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고객들을 보면은 은행 쪽, 금융기관 쪽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설명에 나와 있듯이 진입 장벽이 높은 금융권에 레퍼런스를 다소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미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데이터 3법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DB가 들어온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은행 말고도 다른 이제 업종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미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3법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단순히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행이 되는 시점 이후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최근 적정 주가를 보면은 이 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보니까 2017년도에 상장이 됐는데, 그 말은 즉 얘가 아마 찾아보면은 공모가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가가 지금 3,300원이죠. 그 말은 즉
얘가 상장 당시에 적정 주가는 3,300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얘네가 이제 그 기존의 매출을 내고 있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이제 3,300원이었는데, 그 말은즉 요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겠죠. 그 말은즉 적정 주가가 이 3,300원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잡아보자면은 여기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눌림자리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던가, 아니면은 시행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 이전 공모가 가격 3,3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요번에 데이터 3법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거품은 다 빠진 게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